걸음걸이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걷는 모양은 지문만큼이나 독특하죠. 손은 장갑으로 가릴 수 있지만 걸음걸이는 꾸며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행 인식 기술을 보안 감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운송회사에서도 안면 인식과 같은 방법으로 보행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 문제를 초기에 알아차리기 위해 걸음걸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의 사람들은 완전히 흑백으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컬러 TV가 출시되기 전에는 훨씬 더 높았어요. 보통 성인은 매일 약 11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1분에 7.5리터 정도를 마시는 거죠. 만약 뇌의 모든 주름을 다림질해서 납작하게 펼친다면 백엔님만한 크기일 겁니다. 두개골에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뇌에 주름이 생기고 자라면서 스스로 접히게 되는 거예요. 심장박동은 듣고 있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흔하다고 해요. 음악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보통 잠든 지 90분 정도 후에 일어나며 이 단계에서는 강렬하고 생생한 꿈을 꾸죠. 속눈썹의 수명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매일 몇 개의 속눈썹이 빠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새로운 눈썹이 나는 데는 4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분에 15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루에 평균 25,000번 정도죠. 피부는 매달 재생되고 새롭게 바뀌는데 흉터와 문신은 왜 남는 걸까요? 새로 재생되는 피부는 맨 위층으로 문신과 흉터가 있는 깊이의 피부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혀가 아니라 사실 턱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여러분의 손은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만약 몸 안의 모든 세포 DNA를 늘어놓는다면 16억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거예요. 참고로 이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랍니다. 소화관은 독자적인 신경계를 가진 유일한 장기입니다. 종종 두 번째 뇌라고도 부르죠. 소화관은 위, 췌장, 간, 담낭, 소장, 대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에는 바닷물과 같은 농도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속상할 때 울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에요. 아침에는 밤보다 키가 더 큽니다. 여러분이 누우면 척추가 펴지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뼈 사이의 연골은 압축되어 키를 1cm 정도 작게 만들어요. 인간은 일생 동안 약 53개의 욕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침을 생산합니다. 전부 다 하면 약 16,000리터 정도죠. 혈관을 늘어놓는다면 길이는 약 96,540km로 지구를 4바퀴 돌고도 남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시도해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는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고 가장 약한 건 귀 한가운데에 있어요. 기침은 시속 80km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00개의 침방울을 튀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채기는 속도가 시속 161km에 이르며 10만 개 이상의 침방울을 만들어내죠. 뇌는 통증 신호를 처리하지만 뇌 자체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가 불편함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아드레날린의 급류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싸움 또는 도망 반응의 일부입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긴장감과 같은 감정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볼이 빨개지는 거죠. 발에는 몸 전체의 뼈의 25%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두 206개의 뼈가 있고 그중 26개가 각 발에 있어요. 간지러움은 놀람의 요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 없습니다. 간지러움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반응은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위는 치아입니다. 치아에는 뼈와 같은 세포가 없습니다. 코는 1조 개의 다양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두뇌와 힘을 모으면 5만 개의 다양한 냄새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름이 돋는 건 현재 필요한 능력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털이 더 많았던 시절 소름은 털을 세워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더 크고 무서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걸 먹을 때 머리가 띵해지는 걸 모두 겪어보셨을 거예요. 차가운 게 입천장에 닿으면 몸은 입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피를 보냅니다.
갑자기 피가 솟구치면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통증 수용체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사랑니는 더 이상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 조상들이 질긴 식물과 익지 않은 고기를 씹는 데 도움을 주었던 이였는데 수백 년 후의 진화 이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혀는 8개의 뒤엉킨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팔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99% 이상의 유전자가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색깔, 키와 같은 다양성은 모두 1% 미만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매년 약 15cm씩 자라며 신체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더 빨리 자라는 유일한 다른 부분은 골수고요. 머슬, 즉 근육은 작은 쥐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힘을 준 이두근의 모양이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혈액은 총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성인 크기에 성장한 인간의 뼈는 10년마다 완전히 재생되고 교체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리모델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오래된 뼈 조각들은 새롭고 튼튼한 뼈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인생의 약 26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애쓰는 그 7년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지문은 아무리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항상 원래 무늬대로 다시 자라납니다. 각막은 눈 앞쪽의 투명한 부분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각막은 신체에서 가장 빨리 치유되는 부위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내장기관을 보존하기 위해 심장 주위 체지방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손과 발이 더 쉽게 차가워집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면 몸의 다른 부분들도 차가워지거든요. 간은 일부만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까지 감소되었다고 해도 다시 정상 크기로 성장할 수 있어요. 손가락에는 진짜 근육이 없습니다. 손의 움직임은 힘줄, 뼈, 손바닥의 근육 덕분이에요. 인간은 실제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 빛을 볼 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어요. 가시광선을 방출하지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의 1000분의 1로 아주 약하죠. 더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귀지는 사실 몸에 좋습니다. 귀를 윤활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며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거든요. 키스할 때보다 악수를 할 때 더 많은 세균이 옮습니다. 손에는 갈라진 틈이 여럿 있는데 이곳이 미생물을 위한 완벽한 번식지가 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10초간의 키스는 약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옮기고 악수는 약 1억 2,400만 마리를 퍼뜨린다고 합니다. 치아의 에나멜은 인간의 몸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손톱은 발톱보다 4배 더 빨리 자랍니다. 아무도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지만 흔한 이론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가락이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발가락보다 더 많은 피가 돌아 더 길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우리가 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